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 문제, 헌법 개정안 문제 등등 이 시사 문제 약간 짜증나는 화제를 떠나서 조금 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연히 CNN 인터넷판을 켜니까 세계 15대 도시, 꼭 가볼 만한 15대 도시를 랭킹을 매겼습니다. 랭킹을 매겨서 이 랭킹을 매기면 일단 흥미롭죠. 그러나 이 랭킹은 랭킹일 뿐이지 이게 뭐 절대적 가치는 아니지만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시 중에서 15개를 뽑았는데 뭘 뽑았느냐? 그러니까 관광하기 좋은 볼 것이 많은 즐길 곳이 많은 기준으로 뽑았는데 그 도시 이름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가본 도시가 대부분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5번째가 프라하입니다. 체코의 프라하. 프라하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죠. 이게 합스부르크 왕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체코의 수도인데 옛날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코라고 하면 사람들이 동유럽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유럽이 아니고 중유럽입니다. 중유럽. 이 프라하에 가보면은 뭔가 또 꼭 장난감 도시 같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거대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데 또 우수에 젖어 있는 이런 걸 느낍니다. 하여튼 15, 6세기의 건물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육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유럽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 로마, 런던 등등 해가지고 아마 수천만 명이 오는데 여기 인구가 한 120여만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이 거리에 나가보면 그 주민보다 관광객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타바 강이 가운데 흐릅니다. 그리고 언덕에 큰 왕궁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다리가 있죠. 칼 4세가 만든 칼 대교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다리 하면 무조건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교 하는데 그냥 막 칼 다리입니다. 칼 다리는 잘 만든 다리입니다. 다리 자체가 예술품이고 14, 15세기에 만든 다리인데 거기에 서서 언덕 위에 있는 왕궁을 보고 강을 바라보면서 또 구시가지에 있는 올드타운 스퀘어 그 광장을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은데 이 프라하의 강점이 걸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은 데입니다. 또 걷다가 카페에 들어가서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더구나 체코의 맥주 맛은 알아줍니다. 필센 맥주. 근대 맥주 제조법의 원조죠. 필센 맥주를 한 마셔보면은 다른 술을 못 마신다고 합니다. 프라하가 15등에 뽑혔습니다. 14등은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방공화국이죠. 의 한 도시죠. 두바이. 도시국가죠. 두바이. 한국에서 삼성건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어준 바로 그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야말로 이 사막에서 돈의 힘으로 올라선 도시 아니겠습니까? 두바이에 가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거기 있습니다. 세븐스타 호텔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가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가장 큰 쇼핑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스키장도. 이 돈으로 만든 한때 이 금융위기 때 고전을 하다가 요새 상당히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두바이는 이제 또 그게 중동의 허브 역할을 하니까 그 공항을 크게 지어가지고 당연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한국
비자를 보여주면 입국 심사가 아주 수월한 데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그게 14번째로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이 언론에 많이 나죠. 작년에도 카탈루니아 지방의 주도니까 카탈루니아가 독립을 막 선언하고 해서 바르셀로나하고 항상 이 마드리드 이 가운데 있는 이 마드리드와 대결합니다. 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는 두 문화권이 다릅니다. 역사가 다른 지방이죠. 그게 스페인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 갈등이 계속되는데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없는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바다도 있고 또 가까운데 피레네 산맥도 있고 또 올림픽도 했고 바르셀로나 출신의 IOC 위원장이 사마란치였습니다. 우리 서울올림픽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죠. 또 불세출의 건축가가 한 사람이죠. 안토니 가우디. 이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이 바르셀로나에 많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거대한 교회가 지금 아직도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성가족 교회, 그 교회가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이 좋고 그리고 중심가에 있는 이 거리가 아주 사람들을 저렇게 붐비는데 이 밤 문화가 아주 좋은 데죠. 바르셀로나는 밤 문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스페인 내전 때 이 공화파의 이 중심 도시여가지고 아주 그 비극적인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축구팀 뭐 이야기는 뭐 잘 하실 것이고 이게 15개 도시 중에 13등으로 랭킹됐습니다. 12등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시티.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시티죠. 이 고원지대에 있는 인구가 2천만이나 됩니다. 2천만. 멕시코가 큰 나라입니다. 머지않으면 인구가 2억 됩니다. 근데 이 미국 옆에 있어가지고 아주 작은 나라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에서 많이 오니까 멕시코를 아주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마피아들이 마약 밀매를 해가지고 참혹한 살인사건을 막 저지르고 하는데 이 큰 나라니까 또 도시는 도시대로 별도로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 멕시코 시티입니다. 인구 2,100만입니다. 2,100만. 그리고 박물관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거 박물관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멕시코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화가 콜럼버스가 들어오기 전에 찬란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아즈텍, 마야 이런 문화, 고대 문화. 특히 그 유카탄 반도에 가면은 아즈텍, 마야 문화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굉장합니다. 어쨌든 굉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냐 하면은 규모도 크고 그리고 꼭 로마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석조 건물이 대단합니다. 또 기괴하기도 합니다. 마야 사람들은 철기를 쓰지 못했는데 석기만 써가지고 어떻게 그런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들었는지. 또 마야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천문학에 비상한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이 월식, 일식을 다 수백 년 앞에까지 다 정확하게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마야 문화. 근데 그 마야 문화, 아즈텍 문화를 만든 사람은 베링 해협을 건너간 몽골 쪽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거기 가보면 뭔가 친근감을 느낍니다. 몽골 반점도 있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유카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단어 속에 일본 말이 100몇 개가 그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11등은 홍콩이 뽑혔습니다. 홍콩은 가장 좁은 지역에서 가장 높게 건물이 올라간 지역 아닐까요? 싱가포르와 더불어 홍콩.
홍콩은 이제 중국 소속이지만은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국 양제라고 그러죠. 나라는 하나인데 제도가 두 개다. 그러나 홍콩은 점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언론 자유, 중국을 비판하는 자유는 상당 부분 제약되고 있습니다만은 삶 자체는 홍콩에서 사는 것처럼 재미있는 삶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 또 이 시장의 자유, 상업의 자유 이런 면에서는 세계 1등 되는 자유, 자본주의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10등에, 그게 이제 11등이고요. 11등이 홍콩이고, 그 다음에 10등으로 뽑힌 게 CNN이 뽑은 겁니다. 이거 그냥 참고입니다. 제가 랭킹을 내라면 바로 랭킹을 내겠어요. 그러나 10등, 편의상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0등은 호주의 시드니가 뽑혔습니다. 시드니 하면 여러분들 오페라 하우스죠. 이 바닷가에 돌로 만든 돛처럼 생긴, 돌로 만든 돛담배처럼 생긴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 옆에 또 다리가, 잘생긴 다리가 있습니다. 시드니 하면은 흔히 세계 3대 미항이다 이랬어요. 나폴리, 시드니, 리오데자네이루 이렇게 꼽았습니다. 시드니 2000년에 올림픽 한 데인데 그걸 꼽았네요. 시드니 좋죠. 시드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드니보다는 부산항이 더 크고 아름답고 생활이 다이나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드니가 좋은 것은 시드니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교통 요지죠. 뉴질랜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시드니의 삶은, 시드니에서 살면은 이 다른 세상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주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편안하기도 합니다. 이 호주 사람들은 아웃도어 라이프, 즉 야외 활동을 매우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다 잘해요. 스포츠, 동계올림픽 빼고 하계올림픽에 가보면은 이 호주 출신들이 아주 날고 깁니다. 그만큼 야외 활동을 즐기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 호주 사람들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전쟁에는 다 자원해서 갔습니다. 한국전쟁 때 월남전쟁,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갈프전쟁 등등. 그렇게 해야 섬나라에 살면서도 상무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시드니 하면은 걱정 없는 도시, 잘 정비되고 아름답고 걱정 없는 도시. 그러나 저로서는 좀 심심한 도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등으로 뽑힌 곳은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은 베를린 하면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을 가집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그 독일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베를린 하면은 뭐가 좀 유럽 사람들은 좀 섬찟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베를린에 본부를 두었던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해가지고 보불 전쟁 일으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유럽을 뒤흔들었던 베를린. 1차 세계대전 때는 요행이 폭격을 받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소련군의 점령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격을 받아가지고 황폐되었던 베를린. 베를린에 가보면은 브란덴부르크 문이 제일 유명하죠. 브란덴부르크 문. 그 위에 있는 기마상, 그리고 라이흐스타그라고 불리는 국회의사당 재건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제 유물이 된 동서 베를린 장벽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또 독일 사람이 저지른 그 못된 짓,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도 있고, 또 폭격 맞은 교회도 그냥 재건하지 않고 그냥 두고, 또 유명한 동물원도 있고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자, 8등에 세계에서 가보고 싶은, 가야 될, 즐기기 좋은 도시
8등 방콕입니다. 방콕이 뽑혔습니다. 이 태국은 관광대국입니다. 관광입니다. 관광 수입이 태국이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관광 수입이. 미국, 스페인,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와 어깨를 겨누고 최근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관광 수입이. 타일란드는 큰 나라입니다. 한 인구가 700만 되고요. 7천만 되고 큰 나라인데 우리가 방콕 하면 시끄럽다. 특히 오토바이 소리가 새벽부터 깨우고 교통 체증이 어마어마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지만 방콕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주 관광 서비스가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공손하게 대합니다. 이 태국 사람들이 다 관광 체질입니다. 관광 접대 체질이에요. 또 자존심이 강합니다. 항상 미소를 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복을 당합니다. 어쨌든 또 물가가 쌉니다. 또 음식이 이 방콕이 동남아시아의 중심이니까 인도 음식, 뭐 태국 음식, 중국 음식 온갖 음식이 싸고 맛있고 해서 생활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고 또 유명한 수상시장 강 위에 작은 배를 띄워서 수상시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 활력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값이 싸다 요새 말로 젊은 사람들 말로 가성비라고 그럽니까? 가성비가 매우 높은 곳이 방콕입니다. 방콕 정치는 혼란스럽죠. 뭐 쿠데타도 실수로 일어나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그런 정치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삶 그 자체 또 관용적이고 한 불교를 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콕이 8등으로 꼽혔네요. 7등에는 이스탄불이 뽑혔습니다. 세계 관광 인기 있는 15개 도시 중에서 7등은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뭐 이스탄불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4세기 무렵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지금까지 치면 1500년 동안 수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계속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시절에는 콘스탄티노플로 불렸죠. 4세기니까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한때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됩니다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그 뒤 한 1100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된 인구가 지배층이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바뀌죠. 1453년 오스만 터키의 터키가 점령을 합니다. 1453년 기독교 문명의 한 중심지를 점령을 해버리고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죠.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에 가면 제1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 성 소피아 사원이라 불리고 지금은 소피아 박물관입니다. 이 성 소피아 사원은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세운 교회인데 한 10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도움이 있었어요. 한 1000년 동안 말하자면 기독교 문명권에서 대표적 건물입니다. 그때는 성 베드로 사원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게 1453년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다음부터는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케말 파샤가 1920년대에 공화국으로 개조를 하면서 이게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모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 장엄한 역사를 가진 성 소피아 사원, 그리고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에는 뭐 모스크가 많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를 블루 모스크라고 그러죠. 소피아 사원 바로 앞에 있는 블루 모스크. 그 앞에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배를 타고 바라보면은 바다 쪽으로 그 모스크의 첨탑, 미나렛이라고 하는 첨탑이 여기 솟아 있는 게 실루엣을 이루면서 근사한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스탄불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의 수도, 그 다음에 지금은 터키 공화국의 수도, 이렇게 바뀌어가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거대한 역사를 담은 거대한 역사를 담은 이스탄불을 수도로 했던 나라는 다 세계적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 그러니까 그 볼륨감, 중량감이 대단합니다. 중량감이 이 이스탄불에 쓰면은,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상당하죠. 여섯 번째는 뽑힌 게 리오데자네이로가 뽑혔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 리오데자네이로는 뭐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로에 대해서는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는데, 저는 6등이 조금 과대평가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산꼭대기에 있는 예수상, 돌로 만든 이 예수상이 몇 년 전에 이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신 7대 불가사의를 만들 때 이게 뽑혔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과연 뽑힐 자격이 있느냐, 예수상이 과연 뽑힐 자격이 있느냐, 이게 예술성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인터넷으로 투표를 하니까 하여튼 뽑혔습니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대한 평은 저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은 로마입니다. 로마. 다섯 번째. 이탈리아의 로마, 영원의 도시. 뭐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로마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세계적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로마가. 그 세계적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거를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로 가장 많은 세계적 문화유산. 왜냐하면 서양 문화의 가장 큰 중심인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요. 로마 제국. 서양의 역사를 쭉 보면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제국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로마, 천년의 로마의 역사. 로마의 역사는 바로 그 뒤에 서양 역사의 큰 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도로서도 그렇습니다. 법치, 로마에서 만든 법, 그 다음에 정치 제도, 원로원이라는 게 결국은 의회의 기초가 되죠. 그리고 집정관 제도, 이건 뭐 행정부, 대통령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게 황제 중심으로 갔습니다. 아우구스투스 1세부터는 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문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큰 유산 중에 하나가 이게 건설과 건축입니다. 건설과 건축. 로마 시대 때 만든 건축물은 튼튼합니다. 우선 콜로세움 같은 거, 그리고 유럽에 가면은 뭐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기원 전후에 만들 수 있었느냐? 그것은 로마가 군사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는 군사 국가입니다. 군사 국가. 이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상적으로 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 군사 국가라고 보면 합니다. 군사 국가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야죠. 성을 지을 때 부실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군사 제도,
그리고 법률 제도, 정치 제도, 무엇보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로마가 결국 기독교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 로마가 가보고 싶은 도시 5등으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에 4등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입니다. 케이프타운은 이게 위치가 아주 좋죠.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 모퉁이에 딱 있고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아주 멋지게 생긴 산이 있고 또 흑인, 백인 그리고 만델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 남아공이 세 번째로 뽑혔네요. 세 번째로 뽑혔는데 네 번째로 뽑혔군요. 네 번째로 뽑혔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15개 도시 중에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좀 과대평가된 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3등이 파리로 뽑혔습니다. 파리는 별명이 많습니다. 시티 오브 러브라고 하기도 하고 시티 오브 라이트, 빛의 도시. 파리. 이 한 도시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데는 파리입니다. 1년에 한 7천만 내지 8천만이 파리를 방문합니다. 파리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펠탑. 최초의 철골 건물이죠. 에펠탑. 그리고 그 에펠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건축가죠. 에펠이 에펠탑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든 또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뉴욕에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내부의 철골을 에펠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 1876년에 맞춰가지고 미국에 선물을 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독립 세력이, 독립군이 영국군하고 싸울 때 프랑스 군대, 특히 프랑스 해군이 워싱턴을 도왔습니다. 몇 군데의 전쟁에서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 사람들도 같이 축하해 준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바로 자유의 여신상을 보냅니다. 이게 에펠이 골조를 만든 겁니다. 그 모양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 파리 하면 세느강을 생각하시죠. 사람들 세느강을 보면서 한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강에 비교하면은 뭐 별것 아니다 뭐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가면은 별것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별것 아닌 게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게 별것이 아닙니다. 세느강은 대단한 강입니다. 수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한강보다 훨씬 깁니다. 수량도 많아요. 수심이 깊어요. 이게 도바 해협으로 들어가는 그 주변이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를 제대로 보려면은 유람선을 타야 됩니다. 무슨 유람선? 크루즈를 타야 됩니다. 바로 세느강 크루즈를 타야 됩니다. 세느강 크루즈를 타고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파리가 근사합니다. 특히 노틀담 다운 앞을 지나가면서 보면 좋죠. 2등이 뉴욕으로 꼽혔습니다. 뉴욕. 2등은 뉴욕. 뉴욕은 미국의 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뉴욕이 한때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한때입니다. 한 10년 정도. 그러다 워싱턴으로 옮겼는데 뉴욕 사는 사람들은 세계의 수도로 그럽니다. 세계의 수도. 금융의 세계의 수도 맞습니다. 언론의 세계의 수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능, 스포츠의 세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를 뺀 세계의 수도. 뉴욕은 별명이 빅 애플입니다. 큰 사과. 뉴욕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
모이는 데가 뉴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 뉴욕 거리를 거닐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옷도 잘 입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돈이 많은 데고 멋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니까 뉴욕. 그러니까 9.11 테러 때 알카에다가 목표로 삼은 게 뉴욕인데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란 뜻이었죠. 그때 무너뜨린 월드 트레이드 센터, 노스타워, 사우스타워 그 자리에 지금 기념물이 들어서 있고 그 옆에 또 한 300m 넘는 건물 하나 지어 올렸습니다. One World Observatory, One World 전망대는 그 꼭대기에 가서 내려다보는 맨하탄 경치는 도심 경치 중에서 최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인구가 한 8,900만 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유대인들이 1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 뉴욕은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도시라고 하면은 큰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뉴욕에서 미국의 여론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이 2등 되면은 세계 15개 도시 중에 1등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등이 도쿄입니다. CNN은 세계에서 1등 되는 도시를 도쿄로 꼽았어요. 도쿄. 한국 사람들이 이견이 많을 겁니다. 도쿄가 무슨 서울보다도 못한 도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객관적 수치로 도쿄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은 것은 나름대로 통계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큰 도시를 랭킹 내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걸 종합하면은 도쿄가 1등으로 나옵니다. 첫째, 경제력이 1등입니다. 도쿄 주변을 다 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 합치면 인구가 한 3천만 되는데요. 3천만 넘습니다. 3천, 4천만 사이인데 경제력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도쿄가 1등입니다. 그리고 도쿄가 어느 정도 크느냐 하는 것은 도쿄 이 시내를 차로 달려서 모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데가 록봉기에 있는 록봉기 힐 50 몇 층 되는 그 옥상에서 둘러보면은 후지산이 있는 데까지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걸쳐서 다 건물입니다. 건물의 바다죠. 건물의 바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로마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도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1600년 무렵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토, 지금 도쿄죠. 에토를 중심지로 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부 권력을 잡은 무사가 바로 거기에 사령부를 세우고 도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때 천황은 교토에 살았어요. 교토가 수도죠. 이 도쿄가 발달을 하는데 특히 상업이 발달해서 1700년대의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도쿄였습니다. 그때 이미 인구가 1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은 외국과 전쟁을 한 게 별로 없으니까 전란으로 도시가 황폐화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도쿄가 집중적인 폭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1945년 3월에 B-29 수백 대가 와서 폭격을 했는데 하룻밤에 도쿄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도쿄가 이제 재건을 해가지고 미슐린 가이드에 이름이 올라가는 음식점 수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많은 도시가 도쿄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350개 정도. 두 번째가 뉴욕입니다. 세 번째가 파리. 네 번째는 교토입니다. 음식 그렇죠.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로 꼽힙니다. 근데 물가는 좀 비싸죠. 물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도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가 그렇게 조화 있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쿄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서울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뭐 서울도 좋은 데죠. 근데 여기 제일 섭섭할 도시가 몇 개 있습니다. 런던입니다. 런던을 왜 안 꼽았는지 CNN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빠졌어요. 또 어디가 빠졌느냐?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치면 빠진 데가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리고 이집트의 카이로, 이스탄불과 상벽을 이루는 중동의 이 문화적 중심지입니다. 카이로 대학 출신들이 중동에서 다 정치하고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카이로가 빠졌습니다. 싱가포르는 뭐 홍콩이 들어갔으니까 싱가포르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지 못한 도시들, 작은 도시, 좋은 도시 많죠. 근데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 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 같은 도시 이렇게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아비뇽 같은 고도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기 아까 쭉 소개한 것은 주로 큰 도시로 삼았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적 도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인구가 많고 역사가 깊고, 그리고 문화가 개방적입니다. 여러 민족이 와서 막 뒤섞여져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도시. 복잡한 중에서도 그게 생동감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도시, 살아 숨쉬는 도시죠. 그런 도시가 관광 입장에서는 훌륭한 도시다. 나머지 도시, 여기에 들지 않은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삭출해가지고 한번 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